고단했던 하루, 원하지 않는 일로 쌓인 근심과 걱정거리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루빨리 우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DJ 산하래와 제작단 여러분이 함께 출발합니다. 오늘 일상에서 스트레스 풀이법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요. 제작단 여러분들은 요즘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네, 한번 자기의 일상들 한번 공유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 칸도쌤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최근에 추석 명절이 길었고 또 주말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이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뭐 더 이렇게 저희가 일상생활을 다니거나 하는데 좀 걱정도 많고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 추석 연휴를 통해서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집콕만 계속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나라쌤은 어떠셨어요? 전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놀다 왔습니다. 추석 때. 아이고, 산책하러 갔다 왔거든요. dun산공원 갔더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족끼리 모인 사람들이 많은지 친구들이랑 오신 분들도 많고 많이 막 데이트볼인가 뭐 골프 같은 거 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도 하시고 또 기지제도 가봤는데 거기도 경치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흑인도시에서 꾸며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커가지고 연꽃 있길래 같이 구경하고 왔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예. 아이고, 알차게 보내셨네요. 코로나인데 너무 즐겁기도 하네요. 예. 네네. 네. 소아쌤은 그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뭐 이번 명절이 길어가지고요. 네. 거의 근데 집콕을 했고, 왜냐하면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친척들끼리는 그냥 영상통화만 간단하게 하고 안부만 묻는 정도로 끝났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단점은 이제 집에서 너무 잘 먹고, 아까 칸도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움직이질 않으니까 살이 좀 붙었다라는 네, 그걸 느낄 수 있었던 연휴였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지금 상반신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쪘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노력하시면 또 그 예전 몸무게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냥 근데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신경 안 써요. 그래요. 건강을 네. 위해서 신경 쓰셔야 될 텐데. 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이렇게 제작단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자, 이제 저기서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고 시작을 할까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해소법이 어떻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고 재미있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받을 때 또는 소위 납득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인간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심지어는 스트레스가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을 낯설게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 이 네 글자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가장 효과가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뭘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번엔 서아쌤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몸을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간단하게 걷기라도 한다던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제가 우리 동네 걷기에서 영상을 하나 보냈었잖아요. 네네. 찍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집 근처 호수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로 자주 걸어서 나가고 한 반 바퀴 정도만 돌아도 좀 기분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이제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아, 혹시 음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너무 야경이 좋던데요. 아, 네. 아무래도 호수가 있다 보니까 네네. 네, 물빛이 이제 반사가 돼서 예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그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예나 지금이나 네, 많은 것 같아요. 점점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야외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상민쌤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상민쌤 안녕하세요. 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민 선생님. 네, 근데 상민쌤은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법을 어떻게 풀고 계세요? 아,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어, 스트레스 해소법이요. 네. 저는 드럼을 칩니다. 와우. 네, 드럼을 네, 어떻게 치세요? 신나게 치세요? 어, 그냥 이제 자주 다니는 연습실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드럼 치면 이게 연주하는 동안에는 조금 잡념을 좀 잊어버릴 수도 있고 흥이 좀 나서 드럼을 좀 많이 치는 편이에요. 근데 치고 이제 나시면 인간 기분은 어떠세요? 저요. 기분은 망각하게 되죠. 그 스트레스를 치고 나오면 좀 한껏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또 즐겁고 또 근데 하나 맹점은 연주가 잘 안 되는 날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자, 이번엔 저기 나라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되게 다양한 걸 좋아해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공연 보는 것도 좋아하고 행사 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가장 좋아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사실 서아쌤이랑 똑같이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집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공간이 좀 많기 때문에 집 근처에 아파트 한 바퀴 돌면서 꽃 보고 아니면 우지모나 공간에서 전시 보거나 아니면 전주천 가가지고 약간 강가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이번에는 칸도쌤 이야기 해주실래요? 네. 네.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SNS고요. 네네. 이 스트레스 관계 없이 나는 SNS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문을 주시니 문득 떠올랐어요. 아, 내가 그냥 SNS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의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해소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일매일 SNS를 일상적인 기록이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 많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공간은 비밀글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비밀글을 일기처럼 올리는 것 같아요. 네. 비밀글로 이제 올려서 잠궈놓고 나만 보면서 물론 한 번 올린 걸 다시는 보진 않지만 그렇게 올리면서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타지를 오고 가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통 한 2~3시간 정도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차 창밖을 보면서 멍하니 멍 때리기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고 그리고 SNS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그냥 틈틈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해 뜨면 해 뜬 모습, 비 오면 비 오는 모습 그런 것들 찍고 SNS에 함께 공유하는데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저녁에 만보걷기를 되도록이면 하려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 또 집 근처에 좀 걷기에 편한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서 그런 때 머리가 복잡하거나 하더라도 걷다 보면 숨이 차오르고 그러다 보면 평온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다들 걷기를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뭐죠? 소설을 읽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런 걸 못했는데 종이책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스마트폰으로도 그 소설 그 어플이 있어서 그 유명한 그런 소설이 아니라 그 특히 이제 제가 요즘은 뭐에 빠졌냐면 예전에는 막 추리, 탐정 이런 걸 빠졌다면 요즘엔 로맨스 소설에 제가 빠졌어요. 그거는 저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세계이긴 하지만 그 뭐죠? 대리만족? 대리만족이라고 할까요? 그 대부분 그 로맨스 소설에 나오는 것은 저희 평범한 세계가 아니라 좀 독특한 세계들이어서 그거 가지고 좀 대리만족을 하면서 뭐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스트레스를 좀 저는 많이 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네, 서아 쌤 말씀해 보세요. 아, 네. 아니, 어떤 작품을 읽고 계시는지 제목을 알려주시면 나의 감사하겠습니다. 아저씨. 어, 좀 오. 유치해요. 그 좀 상류 사회인데 이제 상류 사회는 그런 정략 결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정략 결혼의 그 배우자 말고 다른 그 여자분을 좋아하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내용에 좀 뭐라고 하죠? 좀 유치하죠. 그래서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이 그 조사를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1위부터 5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5위는 게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4위는 산책, 그 제작단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산책 들어가지요. 3위는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2위는 음악 감상, 1위는 독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외로 전 독서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그 독서가 1위로 차지했다는 건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6분 정도 읽으면 스트레스가 한 68%가 감소한다고 이게 통계가 나와 있대요. 그래서 한번 저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조금 장르를 좀 바꿔서 좀 전문적인 거로 해서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볼까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는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오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또 뭐 저기 다른 방법으로 또 푸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방금 경라쌤이 말씀 주신 5가지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을 듣다 보니까 네. 서로 함께 연계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 감상을 할 수도 있고, 네네. 하물며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 감상을 하면서 독서도 할 수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 커피 들고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거 요즘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네, 영국에서 이건 조사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게임 뭐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 같은 걸 어떤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네. 해보진 못하는데 그런 스트리밍 방송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좀 자주 즐겨보긴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게임을 하는 걸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그냥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상민쌤 게임 잘하시게 생겼는데 혹시 상민쌤 게임 해보셨어요? 마이크가 켜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네. 네. 저는 그 생긴 거하고 다르게 술도 안 마시고요. 어머. 게임도 안 하고요. 20대 어머. 때 모든 걸 다 이렇게 평생 할 거를 다 해서 이렇게 그러셨구나. 그냥 진짜 무료할 때, 너무너무 무료할 때 그냥 고스톱 조금, 화투 조금 치는 거 말고는 게임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그런 어플을 하시나요? 네, 네. 아까, 네네. 나라쌤 아까 뭐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크레이지 아케이드 엄청 좋아했어요. 그 그러셨구나. 물풍선 놀이하는 거랑 네네. 그리고 히든 캐치라고 틀린 그림 찾기 하다 보면 그림에만 딱 집중하게 되니까 네네. 잡다한 생각을 잊게 되더라고요.
지금 요새는 친구들이 보드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가끔 같이 보드게임 하곤 합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한도쌤은 네. 게임 안 하세요? SNS만 하시나요? 저는 근래는 안 하고요. 네. 20대, 30대 초반에 스타크래프트 한참 유행일 때 아, 네네. 그때 많이 했고, 근데 저 이제 스트레스 얘기 오늘 주제니까 연계돼서 이야기하면 제가 그렇게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하거나 친구들하고 하면 거의 항상 일방적으로 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재미 때문에 하는 거고, 저는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당시에 풀었냐면 저희가 치트키라고 하죠. 아, 네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한 상대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하고 하는데 네. 이제 저는 치트키를 써가면서 무조건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통쾌하게 매번 게임을 컴퓨터에게 이기는 네. 아, 네. 정정당당한 방법은 아니죠. 네. 네네네.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리고 간 혹자들은 또 만화 영화를 또 많이 본다고들 하더라고요. 혹시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있으실까요? 서아쌤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만화 영화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네네, 거일까요? 그렇죠. 네. 아,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좀 안 나긴 하는데. 아니면 만화책이라든지. 만화책? 아니, 만화책을 어릴 때 이후로 궁 이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넷플릭스로 전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을. 아, 네네. 네, 넷플릭스도 영화, 드라마나 뭐 다큐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로. 최근에 아, 혹시. 최근에 본 거요? 네네. 최근에 본 거는 오징어 게임이 아무래도 추석 전 아. 연휴에 바로 나와가지고 네. 너무 칸도쌤이 지금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봐요. 네, 제 아는 친구도 이제 필리핀에서 지낸 친구인데 네. 너 거기서 너무 핫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다고 의견들이. 네. 그래서 네네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긴 한가 보다라는 걸 좀 실감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나라쌤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저 만화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에 만화책도 많고 네. 만화 영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네네. 제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건 꾸러기 수비를 좋아했고 그 쿠루쿠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빨간 망토 차차 되게 좋아했고요. 아, 그리고 예, 그 제일 좋아하는 만화는 되게 많은데 허니아 클로버라고 그 미대 만화 있거든요. 그게 네네. 좀 미대 그 대학생들을 가지고 청춘 드라마인데 약간 순정 만화 같기도 하고 좀 아기자기한 맛이 좀 있는 만화예요. 현재는 지금 웹툰들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사실 제목은 사실 기억이 안 나고 우리라는 이 친구 세 명이 에 대해 그 세 명이 30살이거든요. 그 애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랑 그거랑 그리고 다음 웹툰에서 앵무새 키우는 웹툰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앵무새가 사람이에요. 가끔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건데 그 앵무새 때문에 은행 업이 직업인분이 좀 자기가 좋아하던 것을 찾게 되고 자기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는 내용인데 되게 재밌어요. 네. 네. 만화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네. 칸도쌤은 네. 어떤 만화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뭐 웹툰이나 만화, 게임을 별로 즐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런 부분 안 좋아하고 이제 영화는 좋아하는데 이제 한참 영화 못 보다가 근래 다시 또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는데 저는 SF 영화하고 공포 영화를 보면 기분 전환도 되고 결국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기억 안 났었는데 저는 이제 스마트폰 앱 중에서 열대어 키우기 앱들이 있어요. 아, 네. 뭐라고, 네, 바닷가에 뭐 저긴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좀 실감나는 현실과 거의 비슷하게 열대어들도 보이고 뒤에 물들도 좀 만화 같지 않고 실사 비슷한 그런 어플들이 있어서 다마고치처럼 먹이도 잘 주고 어항 이끼도 자주 닦아주고 해야지 잘 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상민쌤 혹시 만화 좋아하세요?
저도 최근 만화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요. 저는 만화 딱 말씀하시니까 그냥 딱 떠오르는 만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아직도 즐겨보는 만화인데요. 좀 올드하긴 한데 머털도사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 네, 저도 네, 봤어요. 머털도사 그 여러 시리즈물 말고 그냥 오리지널 버전으로 나온 거, 아, 뭐 옛날에 어렸을 때는 머리카락 뽑아서 저도 그렇게 막 이렇게 도수를 부리고 싶었고, 네네. 그냥 머털도사를 아직까지 그 머털이의 고난을 이렇게 딛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서사들이 만화이면서도 좀 공감이 그 나이 때부터 많이 든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힘들면 네. 머털이처럼 좀 돼보고 싶어서 가끔 봅니다. 네. 맞아요. 참 네. 구수하잖아요. 그 머털도사 그 만화 그 캐릭터가. 네, 네네. 네. 그리고 그래픽도 뭐 지금 뭐 3D, 4D 이렇게 나오는 추세인데도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직 그렇게 그래픽이 떨어진 것다는 느낌을 아직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 만화가 이제 뭐 하울의 뭐 움직이는 성 대부분 조금 제가 일본은 좋아하진 않지만 그 만화는 좀 그 일본 작가들이 좀 많이 잘 해서 최근에 귀멸의 칼날이라고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끝을 보려고 1화부터 끝까지 보다가 결국은 끝을 못 봤는데 그 나름대로 좀 공상 쪽인데 그 자기 여동생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인간이 아닌 그런 그 생활을 해요. 근데 그 여동생을 구하려고 자기가 뭐죠? 그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그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 쌓고 그런 그 스토리가 있어서 좀 나름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그 10월에 극장판이 또 한번 나온다고 해서 도전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석 때 연휴가 길었지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덧 9월에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그 스트레스가 잘 생기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혈액형으로는 A형. 혹시 A형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세요? 어이구,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겠는데요? 보편적으로 저도 A형이 아니어서, 근데 스트레스를 받기는 다 하는데, 그래도 잘 생기는 형은 그 혈액형 중에서 A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완벽주의자, 그 다음에 일을 너무 일에 푹 빠져 사는 일벌레, 이렇게 세 유형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안 계시죠? 칸도님 표정 이상한데요? 혹시 칸도님 일벌레 아니실까요? 일벌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상민쌤 제가 완벽주의자로 보이는데 완벽주의자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뭐세요? 추구하려고는 하는데 네. 허점이 많죠. 이게 좀 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결과물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만족스럽고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뭐 그런 마음에 그러는데 마음과 다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완벽을 추구하는데 한참 모자라죠. 아이고, 네. 겸손한 말씀. 혹시 서하쌤 일벌레 아니세요?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차라리 완벽주의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일벌레보다는. 네네. 네. 그럼 나라쌤은 이 셋 중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혈액형은 아니니까 빼고 완벽주의자고 일벌레 둘 중에서. 저는 일단 완벽주의자는 진짜 아니고요. 네. 일벌레도 사실 일벌레라고 보기에는 모르겠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을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글쎄요. 그게 일벌레라고 하면 뭐하지, 사람 사실? 네. 네, 아까 칸도 노는 것을 선생님이 좋아하고요. 네네네. 좋아하는 거서.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럼 네. 스트레스를 나라쌤은 어떻게 덜 받으시지요? 아니, 덜 받죠. 나는 좀 예민한 성격이라서.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덜 받는 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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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좀 전에 칸도 선생님 의미심장하게 웃음을 지으셨는데요. 미소를 지으셨는데. 네. 저는
혹시 일벌레하고 완벽주의자 혹시 가까울 것 같은데 아니실까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 저도 완벽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건 그렇겠네요. 네, 네. 아무튼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법을 잠시나마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9월의 끝자락에 와 있잖아요. 사실 스트레스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좀 전에 선생님들이 저기 말씀해 주셨다시피 완벽주의자를 추구하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가 좋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엄마의 뱃속에 있는 신생아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희한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그 수많은 그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에서 그 선수들이 그 경기의 결과를 좋게 나오려고 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요. 또 무대에서 무대에서 연주나 뭐 노래를 하는 그런 예술가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한테는 시험이나 또는 이제 직장인들의 이제 초보 예비 직장인들은 그 면접을 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거꾸로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생활 경험으로 삼으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실까요? 자, 스트레스가 나쁘다고만 생각이 저희가 막 하고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헤쳐나가는 방법?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한번 그런 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스트레스가 뭐 이렇게 긍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긴장감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뭐 아까 방금 전에 완벽주의도 얘기했고 일벌레도 어떻게 보면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일벌레가 되는 거고 그거에 그냥 좀 되게 그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책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독서도 하고 물론 그러지 않아도 하긴 하지만 그걸 풀기 위해서 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좀 리프레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긴장감 차원에서도 좀 좋고 자기 발전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성급한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은 남의 눈치도 안 보고 이게 이를테면 조금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위주로만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적당하게 사람 눈치도 보고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다지는 의미에서는 너무 자기 자신을 옥죄지 않는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분은요? 네, 그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스트레스와 또 다른 반대되는 부분으로는 뭐 반대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또 나태라는 단어가 저는 떠올랐는데요. 그 스트레스가 주는 장점이 어느 순간에는 집중력을 또 높여주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뭐 어떠한 뭐 서류 작업이든 아니면 어떤 기한에 맞춰서 내야 될 때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이뤘을 때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져서 그때 어떠한 일을 넘긴다든지 그리고 나서 그때는 너무 힘든 순간이었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부분이 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됐고 어떻게 보면 나무의 나이테처럼 물론 일상적으로 스트레스가 쭉 있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스트레스가 강하게 있는데 그때 내가 한 번 더 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만큼 또 성장을 하게 되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아니 오히려 그게 걸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어떻게 또 이야기하실 게 있을까요? 아, 없으세요? 나라쌤은 혹시 뭐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나요? 저도 사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서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저희가 뭐 그 일상에서 견디려고 어떻게 용을 쓰거나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방법을 연구하진 않았을 것 같고, 이게 나한테 아무런 생각도 없고 내한테가 항상 즐거운 요소만 항상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변화하거나 뭐 어떻게 방법을 연구하거나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무엇인가를 찾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뭐 마냥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 네. 서아쌤은 이야기 혹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다들 비슷하게 얘기해 주셨다시피 저도 뭐 또 스트레스에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스트레스는 웬만하면 받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맞아요. 네. 뭐, 좀 이렇게 육두문자도 나오고 막 그러죠. 한번 이렇게 심하게 받을 때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이제 몸이 너무 긴장을 해버리니까 몸이 유연해야 좋은데 맞아요. 네, 몸이 항상 경직돼 있고 굳다 보니까 자세도 이제 좀 삐뚤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받고 싶진 않은 거죠. 웬만하면 최대한. 맞아요. 네, 그럴 수 있다면.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였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제 뭐 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스도 하나의 그런 포함이 되는 것들인데 앞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일들로 스트레스가 아닌 그 재미있는 거로 우리 일상으로 다가왔으면 하고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다들 이겨내 보시게요. 네, 하루빨리 우리가 원하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웃음으로 마무리하고 헤어질까요? 그렇죠. 아니면 스트레스를 날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스트레스 난료로 하죠. 네, 날려 정통으로 자, 다 같이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스트레스 날려 하고 우리가 헤어지시게요. 자, 하나, 둘, 셋. 스트레스 날려. 날려. 네,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